코스피 레버리지 ETF 들고 계신 분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시죠? 코스피는 분명히 올랐는데 내 레버리지 수익률은 왜 2배가 아니라 이상하게 덜 오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가? 그 질문에 오늘 구조적으로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레버리지 상품을 처음 매수하실 때 계산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코스피 10% 오르면 내 계좌는 20%, 코스피 20% 오르면 내 계좌는 40%. 단순 곱셈입니다. 그런데 막상 몇 달 지나서 계좌를 열어보면 이 계산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내 수익률은 기대치의 절반, 심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지금 들고 계신 분들, 매수 검토하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쓰셔야 하는지 구조적으로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개월 동안 정확하게 제자리였다고 가정해보죠. 시작도 그대로, 끝도 그대로. 이때 레버리지 ETF 보유자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마이너스입니다. 지수가 안 움직였는데 내 계좌만 깎여 있습니다. 이게 레버리지 상품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특성입니다. 2배 수익도 아니고 0%도 아닙니다. 변동성이 존재하는 한 마이너스로 수렴합니다. 오늘 다룰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레버리지 보유자 입장에서 왜 덜 오르는지, 매수 검토자 입장에서 언제 쓰면 되는지에 대한 진짜 답이 나옵니다. 참고로 오늘 분석의 복구 프레임 정리본 무료 전자책으로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받아두고 영상 계속 보시면 됩니다. 먼저 레버리지 ETF가 어떻게 설계됐는지부터 짚겠습니다. 국내 대표 상품은 2010년 2월 상장된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타이거 200 선물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추종 지수는 코스피 200 선물, 목표 배율은 1일 기초지수 변동률의 2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1일입니다. 이 상품들은 장기 수익률 2배가 아니라 하루 수익률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설계 의도와 실제 개인 투자자의 사용 방식이 어긋나는 첫 번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설계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펀드 매니저도 장기간 2배 수익률을 공짜로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된 구조가 일일 리밸런싱입니다. 매일 장이 끝나면 레버리지 비율을 정확히 2배로 재조정합니다. 오늘 지수가 올랐으면 선물 포지션을 늘려서 2배를 맞추고 내렸으면 줄여서 2배를 맞춥니다. 이 리밸런싱이 하루 단위로는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 작동 원리가 이틀 이상의 기간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발생합니다. 표면으로는 2배 추종이지만 실제로는 매일 다시 출발선을 긋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를 간단한 숫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첫날 10% 올랐다가 다음날 9.09% 빠졌다고 가정하죠. 이틀 뒤 지수는 정확히 제자리 0%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어떻게 될까요? 첫날 20% 올라서 계좌가 120이 되고 다음날 18.18% 빠져서 98로 떨어집니다. 지수는 제자리인데 레버리지는 2% 손실. 이게 단 이틀의 결과입니다. 30일, 100일, 1년으로 늘어나면 이 손실이 누적됩니다. 홀더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 산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시간이 흐를수록 나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본인 레버리지 포지션이 지금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인지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 링크에서 AI 포트폴리오 실시간 분석 받아보세요. 앞선 숫자를 조금 더 길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등락 패턴이 계속됐다고 가정하죠. 지수는 한 달 동안 최종적으로 움직임이 제로. 그런데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 곡선을 그려보면 꾸준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현상에 학술적으로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변동성 끌림, 영어로는 볼라틸리티 드래그. 변동성이 존재할수록 레버리지 수익률이 지수 수익률 대비 체계적으로 뒤처지는 현상입니다. 이건 수수료 때문이 아닙니다. 운용사 잘못도 아닙니다. 복리의 수학적 속성, 그 자체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감소해입니다. 표면으로는 2배 상품, 실제로는 변동성이 매일 갉아먹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십니다. 그래도 상승장에서는 2배로 오르는 거 아닌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직선으로 우상향하는 완벽한 상승장이라면 레버리지 수익률이 단순 2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상승장은 절대 일직선이 아닙니다. 올라가면서도 중간중간 조정이 들어오고 신고가를 찍고 나면 차익 실현 물량으로 등락이 반복됩니다. 이 등락 구간마다 변동성 끌림이 발동합니다. 상승장에서도 복리 감소해가 수익률을 조금씩 뒤에서 당깁니다. 지금 사도 될까, 더 오를까, 이미 늦었나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 수치로 설명드리죠. 코스피가 1년 동안 10%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10% 상승이 일직선이 아니라 중간에 등락이 반복된 결과라고 해보죠. 수학적 모델로 계산해보면 레버리지 수익률은 단순 20%가 아니라 15% 안팎, 변동성이 큰 해는 10% 근처까지 떨어집니다. 코스피가 2배, 즉 100% 올랐다 해도 레버리지는 200%가 아니라 150% 안팎입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감소해가 커지고 보유 기간이 길수록 손실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전문 트레이더들은 레버리지를 장기 보유 상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단기 전술 도구라고 부릅니다. 변동성과 감소의 관계를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코스피 1일 변동성이 평상시 수준일 때와 금융위기처럼 급변동 국면일 때의 레버리지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변동성이 2배가 되면 감소의 효과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지수가 제자리여도 고변동성 구간에서는 레버리지가 수개월 만에 10% 이상 녹을 수 있습니다. 홀더 입장에서는 가장 아프게 맞는 구간이 바로 변동성이 커진 박스권입니다. 내려서 아픈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데 녹고 있다는 사실이 심리적으로 훨씬 더 무겁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테마로 매주 핵심 종목 리포트를 이메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주간 HOT 피크 종목 구독 신청해 두세요. 국내 대표 레버리지 ETF 두 상품의 장기 실측 결과를 비교해 봅시다. 코덱스 레버리지와 타이거 200 선물 레버리지. 추종 지수는 사실상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동일 기간 실제 누적 수익률을 꺼내보면 둘 다 단순 2배 계산값보다 의미 있게 낮습니다. 감소의 수준은 해마다 다르지만 방향은 일관됩니다. 지수가 오래 옆으로 움직일수록 갭은 벌어집니다. 지수가 꾸준히 상승할수록 갭은 줄어듭니다. 이 두 상품 중 어떤 게 더 나은지는 지금 이 영상에서 수치로 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운용보수, 추적오차, 거래량까지 개별 상품별로 짚어야 하는 영역이라서요. 이 정밀 비교는 오늘 영상 주제에 바뀝니다. 결론전 숫자 하나만 더 박아드리겠습니다. 과거 3년 구간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코스피 2배 복리값과 실제 레버리지 ETF 누적 수익률을 겹쳐놓으면 갭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수십 % 수익이 나와야 할 구간에서 실제 레버리지 보유자들은 체감상 훨씬 낮은 숫자를 받습니다. 이 갭이 바로 변동성 끌림의 누적치입니다. 숫자로 보면 한 줄이지만 이게 개인 투자자 계좌에서 차지하는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레버리지는 무조건 나쁜 상품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절반만 맞습니다. 진짜 문제는 상품 자체가 아니라 장기 보유라는 사용 방식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단기 전술 상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관 트레이더들은 단 며칠, 길어야 몇 주 단위의 단기 방향성 베팅 도구로 씁니다. 개인이 이걸 장기 노후 자산, 적립식 상품으로 쓰는 순간 설계 의도와 사용 방식이 완전히 어긋납니다. 이 교차 대조와 구조 해석을 인공지능이 수행했습니다. 사람 매체가 한 달에 한 번 정리할 때 같은 스택이 24시간 돌아갑니다. 단기 스윙 관점에서 레버리지를 쓰는 건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명확한 방향성 신호가 있을 때 며칠 단위로 들어갔다 나오는 용도, 이땐 감소해가 누적될 시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이동평균선 돌파, 기관 수급 전환, 강한 실적 서프라이즈 같은 단기 촉매가 분명할 때 레버리지가 도구로 기능합니다. 지금 사도 될까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사도 되냐가 아니라 내가 며칠 안에 빠져나올 구체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에 답이 있으시면 레버리지는 쓸 수 있습니다. 답이 없으시면 쓰시면 안 됩니다. 기관이 레버리지 ETF를 쓰는 방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을 매수 전에 미리 정한다. 진입은 명확한 기술적, 수급적 신호가 나타날 때, 청산은 두 가지 중 하나, 수익 목표 도달이거나 미리 정한 손절 라인 하회. 이 규칙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홀딩 시간이 길어지고, 홀딩 시간이 길어지면 감소해가 누적됩니다. 개인이 확신을 못할 때 스마트머니가 움직이는 그 패턴, 상품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사용 방식이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에서 무너지는 전형 패턴이 있습니다. 단기 수익 목적으로 매수한 뒤 초기 몇 % 손실이 나면 청산 기준이 없어 홀딩으로 전환, 추가 하락이 오면 물타기, 반등하면 본전 욕심에 또 홀딩, 이 사이의 변동성 끌림이 매일 수익률을 깎아냅니다. 2달, 석 달이 지나면 지수가 회복돼도 내 계좌는 못 돌아옵니다. 손절 고민자에겐 지금 이 구간이 가장 애매하고 매수 검토자에겐 진입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같은 함정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구조는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남은 건 사용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시느냐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 레버리지 ETF는 일일 기초지수의 2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고 장기 보유 시 변동성 끌림이라는 수학적 구조로 인해 수익률이 단순 2배에서 체계적으로 뒤처집니다. 이건 운용사 문제가 아니라 복리의 속성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 전술 도구로 쓸 때는 합리적이지만 적립식 장기 상품으로 쓰면 구조적으로 불리합니다. 다만 이 구조 이해만으로는 실제 매수 매도 판단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구독자님 본인의 평단, 보유기간, 현재 지수 위치, 그리고 개별 레버리지, ITF별 실측 수익률 갭까지 전부 개인 변수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영상으로 다 담기엔 개별 변수가 너무 많고 유튜브 정책상 특정 종목 구체 매매 타이밍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개별 레버리지 ETF 실측 수익률 비교와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이밍 분석은 매수 매도 타이밍 분석 리포트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설명란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 페이지 열어보시고 원하는 자료 복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AI 포트폴리오 실시간 분석, 주간 HOT 픽 종목 구독도 같은 페이지에서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 레버리지 ETF 지금 들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 95% 구간, RSI 과매수 영역, 과매수 신호가 여러 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팔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단기 조정 가능성이 역사적 평균보다 높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MDD 한 번 맞으면 감정이 무너져서 최저점에서 다 팔고 나옵니다. 수익이 나 있던 레버리지를 최저점에서 손절하는 거죠. 이런 실수를 막으려면 어디서 분할 매도할지, 어디서 홀드 유지할지 구체 시나리오가 미리 있어야 합니다. 감정 대응 아니라 구조적 대응이요. 저희 타이밍 분석 리포트에 이 매도 시나리오까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과매수 구간에서 감정 매도로 수익 다 뱉지 않으시려면 시나리오 미리 준비하세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코스피 레버리지 ETF 타이밍 분석 리포트 받아두시면 됩니다. 분할 매도, 홀드 기준, 손절 라인까지 수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도 꼭 확인해 주세요.